중국 베이징에서 중국판 수도 직하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6년 7월 28일 3시 40분경 중국 수도 베이징의 수도권 당산시에서 중국 근현대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리히터 규모 78 진도의 강진으로 공식적인 집계된 인원만 24만 2,400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중상자는 16만 4천 명 불구 3만 8천 2명으로 20세기 들어 최악의 지진 피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역사 최악의 사건인 문화대혁명과 한국전쟁 침공, 티베트 침공이 일어난 지 불과 몇 년 후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근현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진이 그것도 베이징 수도권에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광부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아 거대한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당산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 부천쯤 되는 엄청난 인구 밀집 지역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진 공업 도시로서 그 희생 규모가 컸는데요. 지각이 비교적 안정적인 북중국 일대에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례적인데 지진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타루 단층대 때문입니다. 타루 단층대는 한국의 동인문화권과 중국의 화족 문화권을 가르는 지리학적 구분선으로도 불립니다. 삼둥반도와 중국을 갈라놓고 있고 한반도와 남만주 옛 고구려의 직접 통치 영역과 중국 대륙을 갈라놓는 골짜기와 같은 지형입니다. 이 단층대에서 한반도 판과 중국 판이 서로 만나면서 수도 베이징 근교를 타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놀랍게도 이 단층대가 다시 활성화되어 베이징을 덮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수면 상승 등의 여파로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국토전략TV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땅덩어리입니다. 환태평양 불의 고리로부터는 일본 열도가 한반도를 지진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서쪽으로는 중국과 한반도를 구분 짓는 타루 단층대가 한반도를 지진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놀랍게도 타루 단층대를 기준으로 과거 고조선의 문명권과 흡사해 과거 고조선의 세력 범위가 얼마나 한반도의 털을 잘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곳에 고조선이 털을 잡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타루 단층대가 땅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중국판 수도직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일본도 100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수도 직하의 지진을 우려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잦은 핵실험, 기후변화, 그리고 중국 베이징 수도권에서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한 지각 불안정으로 타루 단층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지금 중국의 지각판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2년 6월 24일 경우에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 근교에서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쓰촨성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도 쓰촨성에서 진도 6.1의 지진으로 최소 4명의 희생자가 공식 집계되면서 중국 대륙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로 서부권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각판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타루 단층대, 그 중에서도 베이징, 수도권 일대로 그 힘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의 희생자는 약 30만 명 이상에 육박하지만 지금 베이징 수도권은 중국 최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성장한 상황으로 만약 지금 베이징에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참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저는 1976년 당산대 지진의 경우에는 당산시 일대가 바닥으로 수미터가량 내려앉자 그 인명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를 사실상 중국함 수도직하대 지진으로 분석하고 있고 일본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지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타루 단층대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이러한 직하의 형태, 즉 바닥으로 땅이 주저앉아버리는 형태의 지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해만의 바닷물이 타루 단층대를 따라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점점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타로단 층대를 따라서 과거 요동과 요서를 구분지었던 류와 강이 서해, 즉 팔만 방면으로 빠져나가 고대사적으로 중국과 고구려 고려와 중국을 구분짓는 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로단 층대가 점점 벌어지고 밑으로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강이 면적이 넓어지면서 발해만의 해수가 유입돼 하나의 거대한 해협이 중국 대륙과 요동지방과 한반도를 구분짓는 거대한 해상 경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타로단 층대는 현대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타로 단층대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 공산당의 세력, 그리고 동쪽의 산둥 반도, 그리고 상하이와 동부 해안지대에는 친서방의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것입니다. 친서방의 노선을 잘 따르던 중국의 3대 정치 파벌인 상하이방의 경우에는 근거지가 이타로단 층대를 기준으로 동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고, 자신들은 중국인이 아닌 동이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산동 반도의 주민들 역시 타로 단층대를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와는 다른 친서방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로단 층대를 기준으로 한국과 적대적인 세력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지리학적 변동이 지진을 동반한 지각 변동을 통해 국제 지정학적 기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최근 1976년 베이징 근교 탕산에서 근현대 역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발생했던 현상을 두고 서방 측에서는 문화대혁명, 그리고 티베트 침공과 한국 전쟁에 개입했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스촨성, 그리고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주 일대는 심각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면서 서방의 우려가 쌓이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주는 중국인과는 다른 백인종 계통의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 돌궐 민족으로 불리던 터키인들이 신장 위구르족 속으로 불리며 별도의 자치구를 형성해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2000년대 초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 세력에 의한 테러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대대적인 탄압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정부가 행했던 악행 이상의 것으로 분석돼 현재 서방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주요 원인 중에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사건이 있습니다. 뿐 아니라 홍콩에서 영국과의 약속한 자치권 인정 역시 중국이 무시해버리고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 탄압, 그리고 대대적인 홍콩 시민들에 대한 검열 등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남중국 해상에서의 동남아시아 이웃국가 위협도 대만 침공 위협 등을 벌이며 중국은 지난 1976년 때보다 더욱 심각한 정치적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국 베이징에 곧 거대한 수도 직하 지진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어 거대한 긴장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중국의 건축기술은 매우 심각합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지는 부실 공사가 고층 주거시설 공사에서 많이 시공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심지어 철근을 넣어야 할 아파트에 대나무를 대신 끼워 넣는다거나 심각한 부실 공사가 대도시권에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는 1976년 탕산 대지진과 같은 직하 지진이 베이징 근교 타로 단층대에서 벌어지게 된다면 약 30만 명의 사상자를 낸 탕산 대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사적인 악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1976년 탕산대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제2차 천안문 사태가 베이징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시마오쩌둥이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조얼라이가 타결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베이징의 본질, 중국의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당시 중국 지진국에서는 꾸준하게 타로단 층대에서 거대한 지진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내보냈으나 정치 발그릇 싸움에 여념없던 중국 당국은 지진국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황산시와 바로 인접한 만주족 자치지구의 친황다오시 청룡시에서는 유일하게 경고를 받아들여
지진 대응 요령 교육 건물 안전 점검 등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바로 인접한 40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아 철흥시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놀랍게도 1976년의 상황과 지금의 혼란스러운 중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중국의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정학적 안정성을 높일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